때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가 뭐가 다르냐면요. 그 안에 있는 전선 속에 있는 구리의 두께와 길이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전선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도선의 굵기와 길이가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서 원자가 지나갈 때 원자와 충돌하면 뭐가 발생하니? 네, 저항이라는 열이 발생해요.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구리 도선이 견딜 수 있는 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은 그 도선이 만들어질 때 허용 전류가 정해집니다. 얼마까지의 전류만 흘러갈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전류가 흘러야 되면 전선을 교체해야 되고요. 교체하지 않았는데 더 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많이 발생해서 뭡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는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 전류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압을 높여도 전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100V, 200W라는 전기 제품이 있다. 얘는 100V에 반드시 연결해야 돼. 뭡니까? 전격 전압이 100V라는 거죠. 그랬을 때 1초당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200W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소비 전력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전력은 VI이기 때문에 얘가 200이고 얘가 100이면 허용된 전류가 얼마라는 거야? 2A까지는 흐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얘 전류가 2A이기 때문에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은 얼마야? 55ohm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0V가 아니고 200V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200V에 연결해도 저항값은 변하지 않고 55ohm을 유지하는데 자, 55ohm일 때 전류는 얼마 흐를 수 있다? 전류는 4A 흘러요. 그래서 이때 소비 전력이 얼마냐면 얘는 800W야 이렇게 했어요. 맞아? 그래서 너네가 본 것처럼 전압이 100V에서 200V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몇 배 커지는 거야? 2의 제곱 4배 커져. 그래서 800W 흐르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이럴 때는요. 허용된 전류가 커짐에 따라 전선도 그 능력에 맞춰서 변화된다는 전제조건에서 그러는 거야. 맞아. 근데 얘는 교체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0V였어요. 110V였으면 110V일 때 전류가 예를 들어서 얼마? 1A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220V로 바꾸면 저항은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도 몇 배 커져야 돼? 2A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전선 교체를 못하면. 그래서 그대로 몇 A밖에 못 흐른다? 1A밖에 못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력이 얼마겠습니까? 얘는 110W고 얘 얼마입니까? 220W고요. 전압이 몇 배 커져도 2배 커져도 전력이 4배가 아니고 몇 배밖에 못 커져? 2배밖에 못 커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전선을 교체하지 않으면 전류는 늘어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 한 거예요. 실제 상황을. 그래서 19번의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이요. 도선에 흐르는 최대 전류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배밖에 늘어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찬이는요. 다음 주부터 10회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각오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끝나고 면접 끝나고 남아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고객님 맞춤형이죠. 이 새끼가 15일이 뭐야 이 새끼야! 15일? 와. 야 너 어떡하냐? 나 내 친구 오늘 왔어. 너 며칠인데? 내 친구. 너는? 나는 20일. 너무 빠르네. 내 친구 지금 자사고를 찾고 있다니까. 선생님 빨리. 선생님. 야! 저게 그래도 전압이- 중학교 3학년 내신분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전압이 2배가 됐는데 전압이 2배가 됐는데 전류가 일정한데 저항도 일정해야 되는 열매 법칙을 만들기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항값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값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예. 99페이지까지 넘겨도 돼요? 자, 100페이지, 101페이지 4번이요. 7번이요. 자, 4번하고 7번 잠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같은 저항 3개를 3V의 전원에 연결했더니 1A의 회로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값이 R이나 이 3개를 연결했지요. 자, 거기에 1A가 흐르고 3V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이 정도는 풀자, 고백이들아. 자, 요거 회로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성저항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혼합 연결 이렇게 합니다. 자, 저항 하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연결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저항값이 다 큰데요. 여기가 3V인데 여기가 1A가 흐른대. 그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1A가 흐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값이 똑같으니까 반반 나뉘겠죠? 그래서 얼마 흘러요? 0.5 흐르고 0.5 흐를 수밖에 없네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랬을 때요. 얘네들 전체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병렬일 때는 역수에서 더한값을 다시 뒤집어 라고 하는데 저항값이 같으면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죠. 됐어? 같은 저항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R 나누기 2 하면 병렬의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병렬 부분의 합성저항은 2분의 R이네. 거기다가 직렬 연결한 저항을 더하시면 되니까 합성저항 값이 얼마? 2분의 3R이야. 됐죠? 자, 여기에다가 1A를 곱하면 3V 나와야 돼. V는 IR이니까. 그러면 R 값이 얼마일까? 얼마입니까? R 값이 2옴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요거 하나가 2옴짜리 식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전체는 1옴이고 얘는 2옴이야. 선생님이 회로도에서 저항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네, 뭔가를 배분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전체가 1옴이라고 하는 저항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얘는 2옴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도로 바뀌네요. 그러면 저항의 비가 1대2인 직렬 연결이야. 그러면 이 저항은 뭘 배분하겠니? 전압을 나누죠. 몇 대 몇으로? 1대2로. 그래서 여기가 1V 쓸 거야. 여기 2V 쓸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병렬선이 각각이 1V씩 써요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도 나오겠죠. 여기는 2V 써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전구를 연결했을 때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꼬마 전구의 밝기는 걔가 쓰는 에너지만큼이다.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으로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치? 전력은 우리 I니까요. 첫 번째 꼬마 전구 밝기 보시면요. 여기에 전압이 1V이고 전류가 0.5니까 이 밝기는 0.5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꼬마 전구의 밝기겠죠. 세 번째 꼬마 전구의 밝기는요. 얘는 2V이고 1A가 흐르니까 이만큼의 밝기야. 알겠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더라. 자, 저 밝기만큼 에너지를 쓰니까 저기다 물 집어넣으면 저만큼의 비율로 열두 발생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3V의 전원에 10초 동안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V 전체 전압 걸렸어. V는 IR. 여기 3V, 여기 1.5 아니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몇 암페어? 몇 암페어였어? 1암페어. 저항 얼마? 3.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 회로도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니? 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 구하시. 비트. 그죠? 3V에 1암페어에 10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 전체는 30줄의 전기 에너지 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상의 전 P를 10초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빨리 알려줘. P가 어디야? 전체는요. 네. 여기를 P라고 했네요. 여기에 움직인 전체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전하량 구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죠. I는 뭐라고? T분의 Q. 그러니까 Q가 전하량.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IP. 이렇게 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가 1A고요. 1A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 동안 몇 초 동안 흘러간 거냐면 10초 동안 흘렀으니까 얼마? 10쿨롱의 전하가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움직인 전하는 10쿨롱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항 A의 전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력 구해드렸어요. 얼마라고요? 0.5W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4번하고 아까 또 몇 번이라 했어요? 7번? 네. 그림과 같이 가변 저항 그랬습니다. 저항은 회로도에서 뭔가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됐죠?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가변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전압을 변화시키면 가변 전압, 저항을 변화시키면 가변 저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변의 상태의 저항은 AB가 있고요. 꼬마 전구 그 자체도 저항인데 얘는 가변 저항이 아니야. 고정 저항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전압 V를 걸었습니다. 이제 전구의 밝기를 점점 밝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변 저항의 저항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거니까 꼬마 전구의 밝기를 밝게 하려면 꼬마 전구에 걸려있는 전압과 전류를 크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가변전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물어본 꼬마 전구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가변전 또 하나가 있어. 요런 느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요 꼬마 전구를 밝게 하는 방법, 밝기는 VI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V 값을 크게 하든지 I 값을 크게 하시면 되는데 전력 구하는 식 V는 IR 말고 또 뭐 있어? W는 VI고요. V는 IR이죠. 그럼 여기다 IR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I 제곱 R 이렇게 해도 돼요. 또 I는 뭡니까? R분의 V죠. 그러니까 뭐예요? R분의 V 제곱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필요한 거 사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마 전구의 밝기를 밝게 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서는 몇 번으로 나왔냐면 4번으로 나왔는데 4번 한번 볼게요. A 저항을 증가시키고 B 저항을 감소시킨대요. A 저항은 증가시키고요. B 저항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꼬마 전구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지 보자고요. 자,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줄이면 됐죠? 요거 합성 저항값이 만약에 요거 하나가 2옴이고 2옴이라고 치자. 요거 합성 저항 얼마야? 1옴이죠. 그리고 여기도 2옴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떤 효과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효과죠. 요거 합쳐서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의 효과야. 여기 6V라고 치자. 그러면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눴으니 1대 2로 나눴으니까 여기에서 2V 써야 되고 여기서 얼마? 4V 써야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2V가 걸리니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이죠.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는 A의 저항을 더 크게 할게. 그래서 이게 2옴이 아니고 25옴. 이런 느낌. 됐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값은 더 작게 할게. 이런 느낌이야.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합성 저항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야? 22분의 40이거든요. 얼마? 11분의 20이야. 네, 얘가 11분의 20V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1옴이에요. 그러면 저항의 비가 대략 2대 1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저항의 비가 대략 2대 1이니까 전압을 2대 1로 써야 4V, 2V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얘 밝기를 밝게 하려면 전압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쪽 전압을 높이려면 이쪽의 저항을 뭐 합니까? 줄여줘야 돼요. 됐어?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왔을 때요. 얘 값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전류가 쏠려가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전류를 쏠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위쪽의 저항을 뭐하게 하면 되겠니? 크게 하면 되겠죠. 그 얘기 한 거예요. 됐죠? 네. 이쪽의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쪽의 저항값을 줄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쏠려가기 위해서 위쪽의 저항값을 크게 한다.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되겠어?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102페이지 질문. 10번이요. 네, 102페이지에 있는 9번, 10번, 11번은 요번에 여러분들 이야기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대다수이죠. 6단원. 자, 그 중에서 10번 보시면 100V 30W인 전구 10개와 100V 1kW인 전열기 2대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최소 몇 암페어까지 견딜 수 있는 퓨즈를 전원 차단기에 연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원 100V이며 참고로 퓨즈의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녹아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0V짜리를 100V를 혼자 쓰면 순간 1초에 얼마를 쓸 수 있대요? 30J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꼬마 전구가 10개일 때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0V를 걸어주면 혼자서 1초에 얼마? 1000W를 쓰는 전열기가 2개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요. 얘네들을 우리 집에 연결한대. 자, 그럼 우리 집에 배선은 무슨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우리 집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회로도가 모든 아이들이 다 몇 볼트를 쓸 수 있다? 몇 볼트 써요? 여기 써있잖아요. 100볼트 써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100볼트가 공급된다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볼트를 쓴다고요. 근데 거기에 꼬마 전구 10개가 이렇게 열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전열기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꼬마 전구라도 혼자서 몇 볼트를 쓰게 된다? 100볼트를 쓰게 된다. 맞아? 네. 혼자서 100볼트를 쓸 때는 1초당 전기 에너지 얼마 쓴다? 30줄 쓴다. 그 얘기잖아. 근데 혼자서 100볼트 쓰잖아.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꼬마 전구 한 개당의 전류값이 얼마냐? 이게 관건 아니야? W는 V, I니까 머리 있는 척해. I는 뭡니까? V분의 W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100분의 30, 85 이게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다고요. 보여? 예. 맞냐? 그러니까 꼬마 전구 10개가 쓰는 전기는 얼마다? 3A야. 이 뜻이야. 납득하지? 전열기 볼게요. 전열기 보시면 똑같이 100분의 얼마 한다? 1000 한다? 이거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열기 2대가 1초당 쓰는 전기 에너지 얼마 나옵니까? 20줄라 20A 나와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2개 합하면 우리 집에 얼마? 23A가 매 순간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있어? 놓친 사람 빨리 얘기해. 너네 이번에 시험 봐.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전열기 전류에 의한 열작용 설명하면서 발전소 구조 설명했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어디냐면 95페이지입니다.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안 했어요? 발전기 구조 잠깐만 보고 오늘 거 넘어갈게요. 자, 실제로 에너지는요,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다른 형태로만 뭐 시키는 거야? 전환.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우리 집에 보내주는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발전소. 그게 뭡니까?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죠. 그러면 이 발전기가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력 발전. 무슨 에너지를? 수력 발전. 무슨 에너지입니까? 죽여버려요. 물체를 그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됐어.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니?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바뀌는 운동 에너지가 무슨 짓을 할까? 이게 뭐 할까? 다 버리는 네.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뭐 합니까? 이걸 통틀어 터빈을 돌린다고 하죠. 됐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실제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전자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자기. 자, 발전소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다. 맞죠? 발전기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때 전기 에너지는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단지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거다.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가 바로 수력 발전이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수력 발전은 전기가 가지고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맞습니까? 네, 또 화력 발전은요. 에너지 죽여봐라 이씨. 신기야.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뭐라 그러냐? 화학 에너지 새끼들아. 됐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또는 석탄, 석유가 뭐니? 화석이잖아. 그래서 화석 에너지라고 하기도 해요. 됐죠? 원래는 화학 에너지가 맞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중학교 3학년 못 가서 원자력 발전은 뭐 이용하는 거야? 우라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를 핵 에너지로 불러. 됐어? 핵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터빈 돌리는 게 필요하다.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전류는요. 됐죠? N극이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 N극이 나올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떨까? 달라요. 무조건 반대죠. N극 들어갈 때와 N극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 집에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들어와요. 거짓말. 무슨 전류?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 우리 원래 회로도에서는 전류의 방향 절대 안 바뀌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쪽 방향,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뭐라 그러니? 직류전류. 그 직류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뭐겠니? 전류계. 근데 실제로 발전소에서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들어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류전류라고 하고요. 교류전류일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는 뭡니까? 건류계. 그 건류계를 우리는 G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전류계는요. 꼬맹아 생긴 거 똑같은데요. 원점이 왼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늘이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한 방향으로만 바늘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1, 2, 3, 4 됐어? 이렇게만 되어 있어. 근데 검류계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원점이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도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 알겠어? 교류전류이기 때문이야. 이해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방식들은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1초에 70번밖에. 됐어. 네. 자, 근데 교류전류 말고 직류전류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 있죠. 말해봐. 발전 방식 중에서. 됐어. 네. 실제로 교류전류가 아니고 직류전류를 만드는 게 있다. 태양을 좀 지각해. 태양열 발전은 이건데요. 교류전류인데 태양전지는 직류전류야. 알겠어? 왜?
햇빛을 받으면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반도체 붙여놓고요. 빛을 비추면 여기에 있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뜯어지면서 P형 쪽에 플러스 양공이 모여요. N형 쪽에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모여서 이 자체가 하나의 건전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직류줄이고. 또! 이거 중학교 내용이잖아. 응? 중학교 교과서에 다 있는 거야. 6단원 끝에. 선생님이겠죠? 하이스트는 선행하지 않습니다. 후행하기도 나쁩니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네. 또 뭐니? 열려줘. 화학 시간에 미친 듯이 배우는 산화환원. 그래서 연료전지가 그렇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그렇죠? 얘네들은 진유전류를 만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교조를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 자, 그랬을 때 요게 발전기입니다. 여기가 발전소. 잊지마. 발전소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다. 알겠어? 그리고 이게 집. 근데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류를 보낼 때 전선을 통해서 송전하죠. 그러면 이 발전소의 성능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저 A 발전소가 좋은 거야? B 발전소가 좋은 거야? 어떻게 판단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냐? 다시 말해, 1초 동안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전력. 됐어. 그래서 발전소의 기능은요, 바로 생산 전력이 얼마냐가 성능이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전선을 통해 우리 집에 온다? 근데 여러분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선의 저항이 얼마일 거라고? 0일 거라고. 근데 아니죠. 사실은 전선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가 있으니까 오는 길에 그 전자가 원자랑 뭐 하게 되니? 충돌을 해요. 아무리 도체라서 저항이 작더라도 충돌을 한다. 저항은 무조건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선이 요래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항을 뚫고 오는 동안에 뭐가 생기니? 손실 전력이 송전선에서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생산을 100 했는데 손실이 40이야.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얼마니? 6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공급되는 공급 전력은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 뺀 만큼이야. 납득하죠?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얼마의 전력을 생산하는지 계산하고 싶어. 좀 전에 했죠? 전력은 P로 쓰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전력 구하는 식이 VI라고 했죠? 또는 V는 IR이니까 I제곱 R로 써도 된다 그랬죠? 또는 I는 R분의 V니까 불러. R분의 V제곱으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나 이제 궁금해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생산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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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될까?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기 물투한 또 다른 아이가 왔으니까 이제 또 물어보자. 어떤 걸까? 이거 고1 공통과학에 있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과거 가면 공통과학을 안 해요. 물투부터 하니까. 물투에도 있어요. 생산전력. I제곱 알아. 생산전력 계산할 때 어떤 식만 쓸 수 있어? 뭐래? 자, 생산전력 구할 때요. 구하는 방법 얘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산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어. 왜? 전력을 생산하는 이 안에서는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항 들어있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생산 전력을 구할 때는 VI로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손실 전력을 계산하고 싶어. 방법. I제곱 R. I제곱 R.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 빼시면 우리 집에서 들어오는 공급 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 전력은 이 둘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왜 손실 전력 이거밖에 못 써요? 라고 얘기하면 전선 그 자체가 저항이야. 그러면 하나의 저항을 지나올 때마다 전압이 뭐해지니? 줄죠. 그러니까 전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압 들어있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됐어? 그래서 손실 전력은 얘밖에 못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자가 되려고 과거로 가는 거니까 수학자 되면 뒤져 씨. 과학자 되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물리 자수선 30명이 됐으니 다 물리학자겠지. 10년 후에 노벨상 안 나오면 너네 다 뒤져버려 새끼들아. 자 그러면 넌 진로가 뭐냐? 신약 개발. 드물지 않은 직업.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니까 너네 다 10년 후에 노화 방지 안 나오기만 해 새끼들아. 탈모 방지 만들어줘. 탈모 방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 어제도 노화 연락 방지. 받았어요. 야 너네 탈모 방지하는 약 만들잖아? 대대손손 잘 살아. 노벨상 맞았어. 소비자가 엄청 많아. 노벨 평화상도 줄 수도 있어. 그건 정말 노벨 평화상이지. 자, 노벨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높이면 되잖아요. 발전소를 많이 짓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뭐예요? 손실 전력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것도 만든 겁니다. 됐죠? 손실 전력을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그러면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첫 번째는 저항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저항 값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돼요. 0이면 더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항 뭐하는지 불러? 로는 R은 I분의 V는 얘기하면 안 돼. 뒤질래. 로 S분의 L이다.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항 값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저항 값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를 따로 만드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단면적을 이렇게 두껍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구리선 요만한 아이를 또 심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재료비가 더 많이 들죠. 됐죠? 그래서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L 값을 뭐 하면 되겠니? 엄청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발전소 지으면 되겠죠. 엄마가 싫어하죠. 우리 엄마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집값 얼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집 앞은 안 되고 너네 집 앞은 돼.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면 저항값을 줄일 수 없으면 두 번째는 뭐 하면 되겠니? 전류를 줄이는 방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써요. 근데 문제 있죠. 전류를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뭐? 생산 전력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이미 생산을 해버리면 그 생산된 양은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줄이려면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전압을 높이시면 생산 전력은 뭐 하고요? 일정한데 그래서 생산 전력은 일정한데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생산할 때 전압값은 결정되죠. 됐죠? 네, 여기서 전압 구하는 방법. V는 불러. 아이! V는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V는 마이너스 5개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 이제 물어도 끝나고 마음 편한 거 알지? 내 온 신경 여기 와 있는 거 알지? 되겠냐?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 데리고 그거 만든 거야. 밤새. 나 이제 연락 시간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 2학년들한테 집중하시면 싫어. 11월 말까지 내가 너네들한테 끝장나게 집중해 주리라. 그래도 성찬이는 일주일 만에 졸업이네. 성찬이 일단 해치우고 나서 그 다음 누구냐? 저요 9월달 손. 넌 9월 몇일이냐? 21일이고 한상현이 28일이에요 9월 21일, 9월 28일. 그러면 이제 너네들까지 하면 9월달에 5명이야. 세종에서도 2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한성이 좀 앞쪽으로 빠져있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쯤 되면 국가고가 나와요. 오 걔네 그럼 면접 시작일이 10월 초예요.
9월달에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국가고는 9월 20 며칠인가? 9월 20 며칠 날 나오냐? 하주의 아들. 4일인가 12일인가 네,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뭐 그렇게 나와봤자 빨라 또 10월 뭐. 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책을 쓰겠어 중학교 책을 아니. 하주의 아들 성진혁 파이팅. 네, 해보죠. 자, 그래서 뭐 하다 벌었어? 자, 패러데이 법칙으로 만든 전압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전압 구하듯이 마이너스 n의 언니 물투 내년 마이너스 n에 우린 딱 5구라서 1분 지나면 신입생 끝이야. T분의 자, 헤이 새끼들아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전류를 생산하잖아요. 전류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전류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전압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산됩니까? 라고 하는 걸 패러데이가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럼 공식 모른다고 쳐. 여기서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 생각해봐. 더 많이 가면 되죠. 그래서 코일 가문 개수 이 얘기예요. 맞아? 그 다음 네, 자석의 세기를 뭐하게 하면 돼요? 센 자석을 움직이면 되죠? 자석의 세기 파이 됐어. 네, 그 다음 빨리 넣었다 네, 자석을 빨리 넣었다 뺐다 해서 순간 이 공간 안에 자기장의 세기를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 이 뜻이죠. 맞냐? 너네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식으로만 쓴 게 패러데이야. 되겠어?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뭐 쓴다?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 자기장의 세기와 자석의 면적. 알겠습니까? 요렇게요. 정신 차려. 이제 외우셔야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설명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중3 내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전압을 생산을 할 건데 문제는 내가 얘를 넣었다 뺐다 하는 순간 전압은 고정이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를 줄이게 돼야 돼.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야 된단 말이야. 생산할 때 전압이 100V였어. 근데 나는 우리 집에 보낼 때 100V가 아니고 1000V로 보낼 거야. 그러면 손실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100V로 보내지 않고 1000V로 보내면요. 손실률이 몇 배로 줄까요? 네. 전압이 100배 커졌죠. 그러면 전류는 100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전력은 일정해야 되니까 전압이 커지는 만큼 전류는 줄어요. 전압을 100배 크게 하면 전류는 10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손실률은요? I 제곱이죠. 10,000분의 1로 줄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쓰겠다는 거야. 알겠지?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여. 그러면 손실률은 전류의 제곱만큼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전압을 우리가 송전하기 전에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야 돼요. 그러면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변압기 씁니다. 그 중에서 전압을 높이는 승합 변압기를 씁니다. 맞아. 그러려고 발전소 바로 앞에서 승합을 시켜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승합 변압기에 됐어. 구조 기억나죠? 변압기는 이렇게 철덩어리를 미음자로 파. 그래서 앞에 코일 감아놓고요. 뒤에 코일 이렇게 감죠. 자, 그 중에서 전압을 받아들이는 곳에 코일을 1차 코일, 변화시켜서 내보내는 쪽에 코일을 2차 코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1차 코일 대 2차 코일의 가문 개수비가 1대 10이라고 치자. 됐어? 그러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이게 1대 10이에요. 1대 10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서 교류 전류가 들어오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죠. 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
그 자기장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 자기장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순간 이 코일에는 자기장의 세기에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유도조율가 생겨서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생긴 자기장의 변화와 이쪽에 생긴 자기장의 변화가 어떨까? 같아요. 얘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1차 코일 쪽에 생기는 전압은 V1은 마이너스 N1에 그래서 T분의 델타 파이고요. 이쪽에 생긴 전압 V2는요. 코일 가분 개수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N2에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같네.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니콤은 가분 개수비가 곧 무슨이다? 전압 비율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분 개수비가 1대 10이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의 비율이 1대 10이야. 그러면 전류의 비율이 얼마일까? I1 대 I2의 비율 얼마일까? 이게 10대 2입니다. 왜? 생산해서 보내는 전력은 아무리 전압을 변화시켜도 들어오는 전력이나 나가는 에너지랑 어때야 될 거니까 같으니까 에너지는 변할 수 없죠. 그래서 P1, P2의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력은 VI니까 이걸 곱해보세요. 10 같잖아요. 되겠어?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야. 그래서 승합 변압을 시켜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요. 100V가 아니고 사실은 1000V 형태로 와. 그랬다가 우리 집에 1000V 보내면 우리 식구들이 다 전기 통닭 되는 거죠. 실제로요. 그래서 1000V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집 앞에서 딱 얘를 다시 100V로 다운시켜서 집에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 코앞에서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가 또 필요해요. 또 다른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요번에는 전압을 낮추는 거니까 감압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얘는 코일 가분 개수를 거꾸로 10대 1로 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집 앞에 감압 변압기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로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죠. 편의점 앞에 한 1m쯤 되는 이렇게 쇠로된 세장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 동네 노는 오빠들이 올라가서 담배 피고 병신들 지랄하고 앉아있죠. 여기에 1000V로 있어요. 여기에 동네 멋진 오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곧 저승가요. 곧 조승 간다. 한상현이다! 어느냐고 고생했네 아들. 야, 그 먼 데까지 왜 가? 연주가 좋대요. 누가 봐도 이 자리야. 자, 누가 좋다고? 원주가? 네. 원주보다 내가 더 예뻐. 미친년 웃었어 지금? 야, 한국어 상남주가 아니야. 너 정신 안 차릴래? 예쁘세요. 너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쌤. 그렇죠? 애들이 또 정직해.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여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손실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전력, 손실전력, 공급전력 계산하는 방법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상현이는 지금 찍은 영상 지도하고 다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전류에 의한 열작용과 전기의 에너지, 전력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선생님들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양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영상 꼬박꼬박 올리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챙겨보자. 나이도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서 네, 예쁘게 숙제까지 다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다 받았으니까 혹시 미흡했던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오답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축적기는 안 합니다. 중학교 내용과 연결성이 없어 면접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합격한 그날 합격자만에서 하십시오. 그죠? 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안 할 겁니다. 자, 뭐요? 할 말 있어? 넘길게요. 109페이지 오십니다. 많이 봤던 거. 몇 학년 때? 2학년 때. 그렇죠. 우리는 후행밖에 안 해요. 중위 내용 합시다.
이제 아까 나눠드린 공동 요약 포켓본 안에 이거 칼라로 예쁘게 뽑으려고 어제 새벽까지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했어요. 고사리 같은 내 손으로 했다. 뒤지는 줄 알았다. 들고 다니면서 빨리 보십시오. 그죠? 들고 다니면서 빨리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출석 면담 대비 주말에 짜여져 있는 스케줄로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2시부터 4시 반까지 여러분들 중통 문제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사람들은 뭐 그 시간에 내신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내신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중학교 1, 2, 3학년 핵심 문제들만 뽑아서 한 3시간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4주 동안. 그래서 그거 푸시면서 선생님들이 각각 자소서 담당한 담당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에 해당되는 심한 내용들 정리한 거 드릴 거예요. 그거 공부하시고 이름 부르면 불려가서 자소서 면접 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토요일 2시부터 4시간까지 할 겁니다. 성천이는 그 혜택을 다음 주 심야 시간에 받도록 하죠. 나만 일찍 받는구나. 이거 저랑 상현이 다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해줄게요. 그러면 9월 달인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봐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이제 과학 수업 듣는 사람들은 과학을 해드릴 거고 수업 듣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무조건 2시부터 4시 반까지 갈 곳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10월 1일, 2일 날 학교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죠? 학교 안 갈 때는 어디가? 하이스트. 그렇죠. 면접 끝난 사람도 와야 돼요? 네. 왜? 면접 끝난 사람들은 와서 2차 대비하시면 되죠. 아니면 그만. 시험 쉬었다가 시험을 아무 문제 없으면 자. 네. 추석 때는 그래도 우리가 쉬게 해줘요. 그거는 저희를 위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위한 아니요.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내신 대비 기간이라 중학교 꼬물이들 1, 2학년 내신해요. 같이 할까요? 몰라요? 추석날? 추석 때 추석 때는 뭐 먹는 건 줄 알죠? 예? 송편. 혼자 또 떡국 싸우지 말고 송편 싸워. 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되는 109페이지요. 전류의 작용 세 번째, 자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부터 시작해서 자기력까지 끌고 갈 건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변압기 있죠? 115페이지. 115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네요, 그림. 보여? 11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그림. 이게 변압기.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성은요, 자석의 성질을 얘기하잖아요. 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애들, 걔네들을 뭐라 합니까? 자석. 됐니? 자, 근데 원래는 자석이 아닌데요. 전류를 흐르면 자석이 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뭐라 해요? 전자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더라. 그 중에서 전자석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그걸로 만든 아기. 그래서 영구자석은 태생적으로 자석인 아기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S를 가지고 있는 얘가 영구자석이겠죠.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잘라도 절대로 자석을 두 개의 극으로 분리시킬 수 없어. 하나의 몸통 안에 다시 NS가 생겨.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원자 하나가 남을 때까지. 됐어. 원자 하나가 남았어. 그래도 그 안에 NS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 원자를 핵으로 핵분열을 시키면 그때부터 NS가 없어져요. 됐죠? 그래서 자성은 아무리 쪼개도 NS 두 개의 그 반치가 안 된다. 원자 하나가 남은 데까지. 그러면은 이거 핵분열 시키는 방법 말고 없어요? 있죠. 자석에서 자성을 없애는 방법. 온도를 높여. 그렇죠. 얘를 뜨겁게 가열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자성을 잃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퀴리 온도. 몇 도? 500도 새끼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용암은 몇 도? 마그마요. 마그마의 최소 온도가 900도에서 1100도 사이 아니야? 그러면 마그마 속에 저 연구자석 집어넣으면 자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지구 내부 온도가 몇 도야? 6,000도. 6,000도. 오, 이제 뭐 막 질문하면 10명 중에 1명은 대답해. 지구 내부 온도는 6,000도. 근데 지구는 지구 자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구 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알아요. 이쪽은 북쪽, 이쪽은 남쪽. 자, 북쪽 안에 자석 들어있죠. 무슨 금? 무슨 금? 무슨 금? 병신. 땅속 북쪽이 무슨 금? 왜 말을 못해? 북쪽 땅속이 무슨 극이야? 한결아! 무슨 극? S 아니에요? S. 여기가 N극이요. 큰일 날 뻔했죠? 안 물어봤으면. 와싸! 틀릴 뻔했네. 남쪽이잖아. 여기가 S극이니까 나침판을 놓으면 무슨 극이 끌려가니? N극이 끌려가죠. 그러면은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이죠. 지구 자기력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를 우리가 지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구 속에 커다란 막대 자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근데 막대 자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지구 내부 온도가 6,000도이기 때문에 퀴리 온도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영구 자석이 존재할 수 없죠.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속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이나도 그게 다이나모 이론 새끼야. 다이나모 이론 새끼야! 기억이에요. 그래도 비슷했어.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구의 외핵이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인데 외핵은 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니? 금속 물질로 되어 있는데 금속 물질이 뜨거우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네,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뜨거워서 전자가 탈출합니다. 에디슨 효과.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새끼들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지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니까 이 새끼들 같이 놀죠. 관성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전기를 띤 입자가 팽배로 보내? 그럼 우리 뭐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됐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 그래서 외계에 있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회전을 하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쟤네들도 이제 회전을 안 하겠죠. 그럼 지구 자기장이 깨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해양풍이 해양풍이 그냥 들어오니까 감마선이 그냥 지구에 들어오는 거죠. 매 순간 원자 핵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외계에 생명체가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을 찾아보시면 외계인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이수연지. 별에서 오는데 안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이상형이에요. 뭐?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상이. 저 외계인이 이상형이었죠. 그 전에는 도깨비였는데.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로 영구 자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영구 자석 말고 전류가 흐를 때 자성을 띠는 전자석도 만들 수 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전자석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됐죠? 네,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겨요? 라고 하는 걸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보면 이렇게 영구자석이 있어. 여기에 나침판을 넣어. 그러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이 받는 힘은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라고 하면요, 여기에 N극은요 왼쪽으로 힘을 받죠. S극은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왼쪽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왼쪽이라고 합니다. 됐어? 네. 자기력을 판단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준은 뭐야? 플러스 1쿨롬이지. 자기력을 얘기할 때 기준은 뭡니까? 나침판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고요.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놓은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나침판 N극을 놓으면 S극은 안 봐요. N극을 놓으면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N극을 놓으면 이 새끼 N극을 밀 거고요. 이 새끼는 땡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성한 방향으로 실제 나침판에 N극이 가리켜요.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부드럽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가 자기력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기력선을 그려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력선은 전기력선처럼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처럼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끊기니? N에서 S로 들어가면 끊기니? 절대 아니에요. 자기력선은 패곡선이기 때문에 S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은 완벽하게 닫혀있는 패곡선인데 패곡선을 잘 보니까 바깥쪽 방향하고 안쪽 방향이 뭐니? 반대쪽이야. 자기력 방향.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외부만 얘기해. 내부는 반대라서 얘기 안 해.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렇게 해서 그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을 그려놓고요.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놔. 그러면 N극 방향은 그거의 접선 방향. 똑같죠? N극 방향, 그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실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여기는 촘촘하고요. 여기는 간격이 듬성듬성하네요. 어디가 더 센 힘을 받습니까? 간격이 좁을수록. 됐어? 자, 그러니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요. 그 자석에서 얘는 자기력선이 2개 그려졌어. 얘는 4개 그려졌어. 그렇다면 어떤 자석이 더 센 자석입니까? 를 판단할 수 있죠. 왜? 간격이 좁을수록 훨씬 더 세다고 했습니까? 이쪽이 더 세겠네요. 이걸 판단할 수 있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기력선의 다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력선의 다발을 나타낸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이걸 파이라고 아까 쓴 거야. 됐어? 그래서 보이면 마이너스 n의 t에 델타 파이라고 할 때 이 새끼가 이거야. 됐어?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 됐냐? 이거의 단위가 뭐게? 웨버. 알겠어? 네. 근데요. 선생님 이 자석은요. 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2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 할게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그 B라는 알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분의 자기선속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1제곱미터 안에 2개 들어있어. 아, 1제곱미터라는 면적 안에 2개 들어있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의 실제 세기가 2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데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 그래서 이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치환해서 썼어.
테슬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 테슬라야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입니다. 기억해도. 얘도요. 여기 보시면 여기 1제곱미터래요. 자, B 같은 경우에 1제곱미터 안에 4개 있으니까 4 테슬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 썩은 놈들아,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조심 조심. 썩은 놈의 새끼들이 씨, 1학기 내내 해줬는데 자기장의 세기와 단위 면적당 자비 전속이라고 해서 다니는 테슬라 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져요. 그 중에서 직선 도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됐죠? 네, 전류의 세기 I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자기장 어떻게 생겼지? 맞아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부드럽게 감았을 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네 손가락이 나침반의 N극 방향이라고. 그래서 위로 흐르니까 부드럽게 감으시면 주변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생겨요. 납득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중 어디에 놓던지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반의 N극 방향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자, 그런가 하면 원형 도선에서도요. 세 번째, 솔레로이드에서도요. 됐죠? 네, 자기장 방향 판단하셔야 되는데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는 전선이 감겨져 있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가게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감겨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으로 그렇게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자기장 방향인데요. 이때 기억나세요?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라는 거. 그렇죠? 그 중에서 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어느 자기장입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네. 무조건 내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자기장인데 항상 원형도 솔레로이드도 내부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감으시면 내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외부는 나오는 방향이겠네. 반대니까. 이렇게 판단해. 자, 전류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솔레로이드. 그래도 똑같이 내 손가락으로 감아야 되니까 감는 쪽, 바깥쪽이 내려와.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쪽이 이렇게 자기장이 내부 방향으로 나가요. 외부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 설정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물리 쓰는 사람들은 생기부에서 물리 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죠? 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물리작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자소서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소서 면접 들어갈 때 물리 공부 연락했죠. 그랬더니 그 정신 나간 면접관이 물리 공부 엄청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화학 물어볼게. 갔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욕할 뻔했어요. 화학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다른 과목들을 배제하시면 안 된다. 건이가 영떨이 없다. 지금 세종학고 1학년입니다. 그래서 애가 막 와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 선생님 화학을 물어봤어요. 갑니다. 1차 면접 보고 왔어요. 출석 면담 하고 나와서 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개망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절반은 떨어지고요. 절반은 그런 애들이 또 됩니다. 왜냐면 면접이라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너보다 더 못한 애들이 많았어. 그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마다 기대치가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안 되면 울잖아요. 100점 만점에 99점 맞아도 막 울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나 이번에 2배 올랐어 40점 눈의 모습이잖아. 그런 애들은 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점수가 99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 면담 해가지고 오시면 사실은 그거는 상대평가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뚜껑 다 열릴 때까지는 그냥 잠잠히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 끝나고 말이겠지만 기대치가 높은 아이들이 와서 망한 거 아이고 라고 얘기해요. 기대치가 낮은 아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방향도 설정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방향 꼭 해야 된다. 이건 10층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정리다. 이랬을 때 세게 구하는 법. 그러니 저는 전류가 흐르는 노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A라는 나침반 났어요. 2R만큼 떨어진 곳에 B 나침반 났어요. 3R만큼 떨어진 곳에 C 나침반 났어요. 이 나침반에 N극이 받는 힘 6대 3대 6대 3대 네. 그래서 이 세기 구하는 거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해라. 됐죠? 자 원형 도선이요. B 다시는 똑같이 R분의 K 다시 I다. 상수만 다르다. 구하는 방법 똑같다. 맞죠? 솔레로이드는 좀 다르다. K 프라임 K 다시 NI죠. 이때 이 N과 아까 패러데이 법칙에서 V는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파이 그래서 이 N과 이 N은 같으면서 다르죠. 왜요? 똑같이 N인데 이 새끼는 대문자 이 새끼는 소문자죠. 의미가 달라요. 뭘까요? 이 N은 1m당 가문수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 3번 가봤죠? 근데 여기에 20cm예요. 그러면 여기 스몰 n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3이 아니고 얼마로 집어넣어야 된다? 15로 집어넣어야 된다. 맞아. 자, 이 대문자 n은요 실제 가문수다. 환산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 차이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 방향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설정했다면 선생님, 전동기요. 아우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냐?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웬만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오답이 적겠죠. 그래서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막대 도선이 있고 그 주변에 연구 자석도 있어. 이렇게 되면 연구 자석이 만든 주변에 자기장도 있을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 모습이니 자기장도 있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 공간에 저 두 개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가 만드는 뭐가 생깁니까? 자기력이 생기죠. 두 개의 자기장이 합해서 실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누가 받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죠. 됐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 자기력을 받을 겁니다.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움직이는 힘은 자기력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지? 자기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했지? 이거잖아요. 됐죠? 이거 방향 설정은 중딩부터 했죠? 이게 어떻게 했었어? 자, 오른손으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 내 손가락 자기장.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 오른쪽. 그랬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손바닥 칠판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칠바닥 안쪽으로,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서 밀려요. 알겠습니까? 네. 얘기 바로 다 드려.
자, 그랬을 때 이 자기력의 세기 구하는 식 F는 힘센 비라저씨. 잘한다 내 새끼들. 됐죠?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 전류의 세기가 5A,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2m, 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테슬라에다가 5A에다가 2m. 그러면 이때 힘은 26등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 이해해?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요, 이렇게 놓지 않고 옌병 있다. 이렇게나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 5A, 길이 2m. 그랬을 때 저기 작용하는 힘, 이 힘을 로런츠가는 과학자가 알아냈다. 그래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로런츠의 힘의 세기 그대로가 변한다. 변한다 그대로가 변하죠. 왜? 실제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각도도 중요해요. 근데 이 각도가 만약에 30도라면 얼마의 로런츠의 힘이 작용할까? 하면 자기장과 무조건 수직한 방향의 전류만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도 이걸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면 요만큼만 로런츠 힘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 값은 뭡니까? I 뭐죠? 사인 30이죠. 그래서 항상 힘센 비라저씨의 각도가 비슷하면 사인 세다. 요거 집어넣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와 자기장, 자기장과 힘 모두 다 90도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때가 최대값이다. 각도가 달라지면 힘의 크기는 변한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동기는 직선 도선이 아니고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전선.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맞냐? 자, 그랬을 때 힘이 작용하는 곳과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힘이 작용하는 곳. A, B, C, 어디요? A, B, C. A, B와 C, D는 로런츠 힘이 생겨요. 근데 어디에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C는 로런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연도가 어떤 힘과 그때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C, D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무조건 뭐다? 반대다. 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A, B는요 7, 8쪽으로 밀리는 힘이라면 얘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시계 방향으로 와요. 알겠어?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납득하니? 예. 슬슬 졸기 시작하는데 미스 봐.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억을 좀 했으니까 집에 가서요 뒷부분에 못한 것들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할 건데 116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116부터 어쩔 수가 없어. 126 116부터 126까지 푸르마 이 시간이 애들 저녁 먹는 시간이라 이따 보셔.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뭐 잠깐 먹고 와도 되고요. 6시 50분에 수업 시작합니다. 발표 15일 정말 면접 때리다 이거. 너 오늘 문어잖아. 아니 문어잖아. 문어시랑 문어 발표잖아. 또 사다리 뽑기 하는 거 아니야? 어? 네. 애들 앞으로 토요일 날 안상현 90분 하는 게 다음 주. 다음 주. 저 다음 주면 끝났잖아요. 네, 너는 그래서 심야에. 치면 언제 돼요? 네, 잡아볼게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고 나머지 요 우리 단톡방에. 이따가 너 전화번호 카톡에 단톡방에 연결할 거거든? 그래서 올릴게.
자신도 소개한다는 먼저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잘 잡고 진짜 달려요.